점심값까지 12,000원인 거죠. 인당. 예. 저녁값은 안 내요. 서울에서 거가대교까지는 곧장 달려도 약 5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 하지만 버스는 다른 곳으로 먼저 향합니다. 사실 거가대교 일반으로 하면 사실 한 5만 원씩은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협상사 당시에 가는 데가 그 사슴농장인데요. 이 혀를 보강해주는 게 이게 녹용이에요, 녹용. 그죠? 도착한 곳은 충남 금산에 위치한 한 사슴 농장. 사람들은 강의실 같은 방으로 안내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목적은 우리 녹용 팔아주려고 여러분들은 오시고 오면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모셔서 놓으면 이제 제가 해야 될 목적은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잘 보셔서 이제 녹용 팔아야 됩니다. 녹용에 대한 설명이 30분 넘게 이어지고 본격적으로 녹용 판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입을 결정하는 사람이 없자 직원의 언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50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버스에 오를 수 있었지만 가이드의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가 뭐 인간적으로 예, 그래도 우리가 제일 고참면하고 1호차 남방을 보냈는데 어? 그 세상에 빵점 맞아가지고 이거 빵점은 아니네 10점은 맞으면 100점 만점에 10점 근데 90점이 여기 가서 맞아야 되겠지 그지? 오라버니 하나 해줘. 다음으로 버스가 들린 곳은 홍삼 판매장. 뉴스와 각종 방송을 짜깁기 위한 영상까지 동원해 제품 홍보를 시작합니다. 팽감이 무슨 뜻이냐? 홍삼을 팽창시켜놨다 해서 저희가 팽감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다른 이름 뻥튀기 홍삼이 적어요. 뻥튀기 홍삼, 사포닌이라고 많이 써보셨죠? 사포닌 역시도 4배로 증가됐기 때문에 특허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5병에 33만 원, 11병에 66만 원으로 선뜻 구입을 결정하기 쉬운 가격은 아닙니다. 녹용을 안 샀으면은 홍삼을 사야지. 아셨어요? 홍삼의 고장이니까 여러분한테. 자,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제 서비스 할 겁니다. 자, 3개. 비싼 제품일수록 추가되는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가격이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사람들을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아니 저희 녹용 사가지고 아까 사모님 녹용하고 뭐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은 거 아시죠? 왜냐면은 요 녹용은 엄기회복이거든요. 홍삼 같은 경우는 없는 면역성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구입을 결정하고 홍삼 매장을 나선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물건 판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아침 8시 서울에서 출발해 6시간이 지났지만 한 일이라고는 협찬사에 들러 물건을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더라고요. 사기 싫어도 이게 안 사면은 뭐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하루 놀러 와갖고서는 그냥 기분 잡쳐가지고서는 그대로 들어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뭐 짜증도 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도 거기서 그렇다고 내색도 못 오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목적지인 이곳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가 훨씬 지난 시간. 출발한 지 9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거가대교를 지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너무 좋은 거. 이거 보러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사실 주로 거가대교 당일 오시면 이거 보러 여기 오시는 거고 1박 2일 정도 하시면은 다같이 시장으로 홍영 기름산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당일은 좀 힘들어요. 차로 그냥 냈다 달리니까 뭐 어디 옆에 보이지도 않고 뭐 볼 수도 없고 뭐 바쁘니까요. 시간은 약 팔고 이런 데서 다 뺏기고 나니까 거기 가서는 바빠요. 중적 관광 코스에서는 바빠요. 가이드가 광고지에 안내된 자갈치 시장 코스를 빼려 하자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여행객은 늦은 밤이 되어 서울에 도착.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 유인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남은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래. 그런 데 갔으면 좀 공기도 좀 마시고 그래, 바깥에 좀 이래, 그 자연도 좀 이래 좀 보면 되는데. 다른 여행사 상품은 어떨까? 10,000원짜리 쌍계사 벚꽃 축제 상품을 예약해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저기 쌍계사인데? 올 거예요 또? 하지만 명단을 확인한 가이드의 말이 금세 바뀝니다. 쌍계사가 아니고 매화가신 거잖아, 가격이. 매화축제. 우리 쌍계사에서 해왔는데. 타세요. 지리산 쌍계사 이렇게 돼 있던데. 타세요. 그러니까 거기 매화마을이에요. 쌍계사가 매화마을이에요? 다른 손님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가이드는 퉁명스럽게 여행 코스를 알려줍니다. 여기만 갑니다. 매화. 차이 안 타고 매화. 광고지에는 분명 쌍계사 벚꽃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쌍계사 가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있잖아요. 네. 초대장에 쌍계사 신리벚꽃길, 언니 쌍계사 신리벚꽃길은 꽃도 안 폈고요. 지금 가셔도 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절에 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코스를 마음대로 바꾸는 여행 상품 역시 여행 경비를 협찬받기 위해 매장을 들립니다. 충남 금산의 한 사슴 농장입니다. 우리가 5, 6월 달에 용을 자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원통도 좋아요. 이게 직거래 자리요. 그래야 우리요.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직접 키워서 파는 게. 언니 들을 텐데. 사슴 농장 사장은 직거래를 강조하며 그 자리에서 녹용을 썰어서 판매합니다. 판매율이 저조하자 가이드까지 나섭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항상 앉아 계시는 거야? 응? 다 나가셨는데? 빨리 이름 잡고 나가요! 사슴 농장에 도착해 녹용을 구입하기까지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버스에 다시 탈 수 있었습니다. 구입한 사람이 별로 없자 가이드는 협박에 가까운 부탁을 합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죠? 네. 오늘 강연 못 갑니다. 가더라도 늦게 갑니다. 아주 늦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강연을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이드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준다며 개인정보를 적게 합니다. 무슨 배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닌데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부터 적으라 그래요. 손님들의 연령대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손님을 읽는 눈이죠. 손님을 빨리 캐치를 해야지.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좀 손님이 아니다 싶으면 확 끌어서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통솔이 잘 되지. 스키즈는 두장 들리고, 두 군데 들리고, 안 되면 쓰리칸 가고. 여행객들은 두세 군데의 협찬사를 들리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된 시간. 하지만 이보다 더 늦은 시간에 도착해 제대로 된 관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다져 물었는데 밤중에 무슨 매화축제에 가느냐고. 그러니까 걱정 말라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거기 시간이 늦어서 못 갑니다 하면서 중간에 길바닥에다 내려놓고 매화꽃 몇 그루 있는 데서 사진이나 몇 방 찍으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매화꽃 축제냐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강선영 씨는 지난해 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을 사칭한 저가 여행 상품에 속았던 것입니다. 코레일 쪽하고 코레일 무슨 60주년 행사 기념으로 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좀 믿을만하구나. 근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괜찮아서. 여행 당일 노인들을 모시고 출발했지만 버스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협찬사였다고 합니다. 왠지 이상하다, 이거 낚였다, 정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제 거기서부터 협박조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못 가겠냐고. 그러면 여기서 다 내리라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 이런 거였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가 여행을 통해 방문한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들, 과연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일까? 이게 먹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가격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33만 원이면은 무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 중 들린 사슴농장에서 구입한 녹용입니다. 직접 길러서 판다고 했던 제품입니다. 20년 넘게 녹용을 연구한 전문가에게 구입한 제품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뉴질랜드산 레드 녹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에 수입된 생녹용은 건조 과정을 거쳐 한약재로만 쓰여야 하므로 수입산 생녹용 판매는 불법입니다. 저가여행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것은 홍삼 제품. 구입한 제품들의 실제 사포닌 함량은 얼마나 될까? 충남대 식품공학연구실에 2개의 홍삼 제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제품 이름에는 뭐 홍삼 이렇게 써 있는데 홍삼은 전체에 들어가 있는 양의 극히 일부고 100g당 홍삼은 뭐 1g도 안 들어있는 거고요. 아니 사포닌은 그것도 안 들어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른 부영제를 너무 많이 사용한 거죠. 양질의 홍삼정 제품의 사포닌 함량은 g당 70mg 이상. 그러나 이 제품은 4.6mg에 불과합니다. 홍삼 100%를 강조하던 제품에서 검출된 사포닌 함량은 g당 1.4mg. 제품 함량 표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판매 행위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을까? 여행 상품의 광고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건강 상품을 현장에서 판매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건강 상품과 관련된 판매 행위 자체도 방문 판매법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현장에서 그 상품과 관련된 허위 과장된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단지나 팜플렛, 또 방송, 뭐 본인들이 녹화해서 튼 방송 등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또 표시 광고와 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관광을 미끼로 비싼 물건을 강매하는 저가 여행. 이러한 사기성 초저가 여행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비 취약계층인 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나이 먹은 사람 노인 양반들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제가 봐도. 장사를 해두고 그래 장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고. 어르신들이 일단 건강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니까 사기죠. 약속했던 관광은 뒷전이고 물건 강매에만 열을 올리는 여행사. 그 대상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괘씸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속아서 여행을 갔다가 여행비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건을 사게 되는 저가 여행.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 여러분, 너무 싼 가격의 여행 상품은 의심해 보시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지난해 2월 소비자 고발에서 방송한 미용렌즈 중독에 관한 방송 기억하십니까? 서클렌즈의 위험성을 고발했던 이 방송 이후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11일에는 청소년의 올바른 눈 건강 보호를 위한 컬러 서클렌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고발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협회와 업계의 노력,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비자 고발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KBS 1TV입니다.